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논평도 아주 매력적이죠.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가 지난 2월 14일 부산시장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을 하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일단 하윤수 전 교육감이 교육감 직위를 잃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하윤수 전 교육감은 바로 직전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이었습니다. 네네.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표시했고요.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세워 실제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당선된 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1심, 2심 모두 혐의가 인정되었고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부산시 교육정책수장이 부재하게 됐고요. 그에 의해서 교육정책의 혼란, 그리고 교육감 재선거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이 불법으로 당선됨으로써 교육과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책임이 이제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을 부산시가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 분야 정책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것이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임명하고 위촉하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이제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예, 직위를 네, 잃은 맞습니다. 게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12일이니까 2개월입니다. 2개월에 채 안 된 그 상황에서 바로 또 부산시의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이 됐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어쨌든 엄연히 상실을 했는데 네. 사실 언뜻 봐도 이게 좀 적절해 보이진 않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하윤수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네네. 그리고 공공기관, 공직, 대학, 학교 등의 치임과 임용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교육정책 고문은 비상근이긴 합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촉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부산시 교육 정책을 자문하는 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불과 2개월 전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앉힌다는 것은 일반 법 감정으로 봤을 때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니까. 그리고 법지서를 따지지 않거나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것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교육의 자중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교육청은 광역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네. 즉 법으로 기관 분리를 통해서 부산시청으로부터 부산교육청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의 바로 직전장을 부산시장이 관할하는 정책 고문으로 위촉함으로써 네. 부산시 교육청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위계도 파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산 지역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네. 교육감이 불법으로 당선되어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이제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사람을 다시 부산의 교육 분야 정책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부산에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지, 도대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윤수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는 죄를 누치고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무시한 것이고 부산 시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봐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그 선출직 대표가 선출직 어떤 그 기관의 장이 이렇게 한 2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된 고문으로 위촉된다는 거에 글쎄요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조용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 부산에서도 이에 대한 좀 비판이 많은 것 같아서 굳이 뭐 이런 논란 속에서도 부산시장이 하윤수전 교육감을 이런 자리에 위촉한 이유 여기서부터는 조금 네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교육단체 그리고 이제 교육감 이제 후보들 네. 몇몇 후보들은 비판을 냈고요. 민주당 부산시당도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런 비판이 있을 것을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하윤수 전 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정말로 부산의 교육을 걱정해서 이런 위축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측면, 즉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있을 교육감 재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또 부산시장 선거 예, 이런데 예. 일정 정도 한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표에 대한 의식을 했지 않았을까 보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부산시 관계자 이런 논란이 있죠. 부산시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하정 교육감은 재직 당시 부산시와 교육 관련 많은 일을 함께 해온 교육 분야 전문가라며 시 고문직은 상근직도 아니고 크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교육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 하정 교육감 외에 교육 전문가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굳이 이런 분을 위촉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의미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도 아닌데 불과 2개월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된 사람을 앉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는데 앉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부산시장이 법원의 판단과 부산 시민을 무시할 생각이 없다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면 또한 하 전 교육감이 SNS에 위촉이 되고 나서 남겼습니다. 글을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되어 다시 한번 부산 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지금은 부산 교육을 헌신할 때가 아니고 하윤수 전 교육감은 부산 시민에게 정말 깊이 사과하고 자중하고 속죄할 때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왜냐하면 정치색을 없애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치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투표 행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공표도 합니다만 교육감직을 상실한 지 2개월도 채 안 된 사람을 상근직도 아니고 교육 분야에 그냥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자리도 아니라면서 네.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위촉했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비정치적이고 또 다른 의도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하윤수 전 교육감이 당선되자마자 국민의힘 정당 행사에 또 참여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의미 있는 자리든 아니든 간에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참 보는 이해하기가 사람들이 어렵네. 정말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용기인지 만용인지 참 걱정이 되는 아니,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보통 정책을 펼 때는 좀 여러 학계의 의견도 듣고 부산 시민 그게 눈치가 아니고 그게 소통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소통의 과정이 이제 부산시정에 계속적으로 상실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의회가 채용한 인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네네. 어떤 논란입니까?
예, 얼마 전 제 326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예. 시의회는 이 326회 회기에 앞서 신임 비서실장을 임용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조례에 정한 별정직 잔여 정원이 없는 상황에서 별정직인 비서실장을 임용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임용된 비서실장이 의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점으로 조례 위반과 함께 부실 정실 인사를 부산시의회가 감행한 것이자 시의장이 시의회라는 공적인 조직에 사적인 인사를 했다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든 시의회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게 뭐 어떤 이유인가요? 예, 부산시의회는 1월 1일 퇴직 공무원 출신을 4급 별정직으로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예. 현행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부산시의회 사무처 4급 정원은 일반직 6명, 별정직 6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별정직 6명은 모두 상임위원회가 6개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이제 소속해서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4급 별정직 잔여 정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반직으로 이미 6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 일반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반직이라는 건 이제 공무원들 중에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월 3일 부산시의회에 해당 비서실장 채용이 조례 규정에 맞지 않으니 정원에 맞게 인력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시에서. 부산시의회에 대해서 예, 조례 위반이라고 말을 한 요거는 거죠. 조례 위반이니까 네. 예, 정원에 맞게 인력 운영해달라, 네. 조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후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잘못된 정원을 맞추기 위한 사후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요. 조례 개정이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 바꿀게. 약간 이렇게 됐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위반해놓고 조례를 바꾸는 거죠. 자기의 임용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예, 부산시에 개정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에서 발의돼 논의되었는데요. 문제 제기가 없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6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시의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특히 시의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비판과 사과가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례 위반도 문제이지만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부산시 시의회의 권위를 부산시의회가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할 명분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다른 문제라는 또 다른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형주 시장 시절 조례가 없거나 개정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쓴 것을 시민사회가 비판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5분 도시나 아니면 부산의 그 슬로건하고 그다음에 그 상징물을 바꿀 때도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산시에는 당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가 이런 상황이니 부산시의 행정 주로 계속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앞서 이제 교육감 사례도 보면 정책 고문도 부산시의회와 사실은 교육청 특히 교육감이 좀 되게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부산시의회의 눈치를 보고 견제나 비판하는 기관의 눈치를 봤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근데 부산시가 시 스스로 조례를 위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위반하는 것이 결국은 부산시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번 채용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안 의장과 같은 교교 선후배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 기반이 영도구라는 점이 또 공통점이고요. 또 안 의장은 영도구에서 시의원이 4번 했고요. 시의원 4번 했고 그리고 영도구청장 선거 2차례 정도 나와서 낙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되게 친분 관계가 있대서 이분은 사실 영도구에서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채용된 논란이 된 비서실장은 수십 년간 영도구에서 공직 생활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예. 일단은 부산시의회에서 채용한 인사가 네. 그러니까 별정직이 4명이 이미 6명이 있는 상태에서 네.
추가로 한 명을 채용해서 저는 사실 부산시에서 부산시의회에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꿔라라고 그 창피한 일이죠. 이렇게 인력에 맞게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문서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막 언급은 그럼 그래 안 했지만 근데 공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런데 그렇다면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곳이니까 예. 조례를 바꾸면 되지. 그래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게 여기 앞에 상황은 불법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로 부산시가 부산시가 잘못된 인사를 했을 때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예,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326회 임시회 직전에 부산관광공사와 부산환경공단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우려가 그대로 이 인사청문회 때 반영이 됐었습니다. 아이고. 일단 하루에 2명의 후보를 나눠서 검증한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그리고 부산관광공사 사장 후보는 3년 연속 경영평가 다 등급을 받아서 연임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 시간이 지나서 글쎄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답답한데 다음에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갈치 아침에 맘